이번에는 미국 사이판 지역의 여행 가이드북 지도와 맵북을 안내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일반적인 여행 안내가 아니라 가이드 없이 다니는 외국 여행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북과 맵북의 특징은 관광지가 GPS 지도에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어 그 근방 가서 헤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이드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북은 폰과 PC에서 동일하게 작동합니다만 그 설명을 위하여 PC에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PC용 상경표에서 먼저 각 포인트 위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이판 이걸 클릭하시면은 사이판 맵북이 나옵니다. 나오고 먼저 위치는 여기 한국인 유령비부터 한 바퀴 돌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유령비가 여기 있고 윙비치가 여기 있고 파워 비치가 여기 있고 마나가섬이 여기인데 마나가섬은 제가 확대를 해서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나가섬을 센터로 옮겨서 이 확대를 하면은 선착장에 내리면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면은 이게 모래사장이 있는데 여기에는 물고기가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 이쪽에서 다시 이제 북동쪽으로 조금 이동하시고 이쪽 주변에 가면은 커다란 물고기가 아주 많더라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제가 간 날은 파도가 좀 심해서 약간은 뭐 위험했습니다. 다시 줄여서 해보겠습니다. 마나가섬이 있고 마이크로비치가 있고 모교야 시장이 있고 다포차우산이 있고 그 다음 판에 포비던 섬이 있고 다음 새섬 전망대가 있고 그루터가 있고 사살절벽이 있고 만세절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판 섬에서 바로 남쪽에 붙어서 티니안 섬인데 티니안 섬에 출루 비치 있고 타가 비치 있고 블루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떨어져서 괌 쪽에 더 가깝습니다. 로타섬이 있습니다. 로타섬이 있는데 로타섬에는 스위밍홀과 데테토 비치와 그 외에 또 많은 곳이 있는데 일단 제가 이 정도만 연기했습니다. 맵북에서 사이판 명소의 위치는 확인을 했고 이제 사이판 가이드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판 가이드북입니다. 이 비치가 이제 파워 비치인데 바다 색깔만 보셔도 멋지죠. 그 위치를 보시려면 여기를 누르시면 되고 크기, 날씨, 이제 1년 날씨하고 일주일 날씨를 보시려면 여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행시간, 화폐, 비자, 시차, 전화, 언어, 참호로 언어 하나만 말씀드리면 안녕하세요는 하파대입니다. 그리고 사이판 관광청, 백과사전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되고 항공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보시면 되고 입국 서류 작성은 여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나라의 공통사항은 여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하시려면 필요한 지도인데 구글 지도를 사용하면 전 세계 어디 가나 편리한 온라인 지도이므로 통신료를 지불해야 하고 여행하려는 장소가 통신 상태가 좋지 않다면은 배터리가 금방 손보됩니다. 이 장경표는 어딜 가나 오프라인 지도를 제공합니다. 아래는 이제 괌 지도입니다. 괌 맵북 앱을 다운받으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많은 숙소 예약 앱이 있으나 이제 여기 아고다와 부킹닷컴 저희들이 보니까 제일 낫던데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교통편으로는 공항에서 호텔 가는 방법은 여기, 대중교통은 여기, 택시는 여기, 렌트카는 여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한 명소 베스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마이크로 비치로 사이판 대표적인 비치로 햇빛이 따라 7가지 색깔이 변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저 도심과 가까워서 제가 보니까 별로인 것 같습니다. 폰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 사이판 맵북 이걸 클릭하시면은 바로 정확하게 마이크로 비치 위치로 쫓아갑니다. 그건 나중에 폰에서 다시 시연을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비치는 사람이 거의 없이 편안하고 이 바다 색깔만 보고 있어도 뭐 서너 시간은 걷더니 가고 비치에 바베큐를 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장소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윙비치는 북단의 비치로 물속에 바위와 어울려 있으니 나름 환상적이겠죠. 마나가섬은 역시 사이판 최고의 투어로 실제 가면 뭐 꽤나 복잡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섬 북동쪽으로 가면 파도는 강하나 큰 물고기 엄청 많고 다음 만세절벽이고 다음 한국인
포 같은 걸 또 좀 가져가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거기 언급된 걸로는 태평양 전쟁 때 한국인이 희생된 한국인 수만 해도 200만 명이라 하니까 좀 그렇죠. 그다음 자살 절벽이 있고, 그다음 그루트인데 사진을 보면 이게 아주 환상적으로 보이나 실제 가보면 제가 본 바로는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뭐 개인의 차이에 따라 있는 거니까. 또 새섬 전망대가 있고 포비던섬 전망대가 있는데 위에서 보면 포비던섬 전망대는 나름 멋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 밑에가 스노클링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와서 제가 찾아보니까 투어 신청하면 섬 주변에서 스노클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길이 워낙 험해서 개인이 내려가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이 보였습니다. 목요야 시장입니다. 목요야 시장은 그 작년에 태풍 뒤로는 그 중지되었다가 이제 목요야 시장이 새로 재개되어 열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는 뭐 뭣도 모르고 캔맥주 하나 먹으려고 했는데 목요야 시장 내에서는 음주는 안 됩니다. 타포차오산이 있는데 비포장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구마트인데 여기서 위치 보기 하면 위치로 바로 이동하는데 99센트 마트라는 뜻인데 상품이 엄청 많고 저렴합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뭐 LA 갈비를 사가 하도 많이 먹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갈비에서 냄새가 나갖고 잘 못 먹겠더라고요. 원 없이 하여간 뭐 소갈비를 먹어봤습니다. 그 티갤러리아가 있고 알러브 사이판이 있는데 알러브 사이판은 사이판의 대표적인 기념품 판매 쇼핑몰입니다. 그리고 이제 티니안 섬입니다. 사이판 바로 아래에 있는 한적한 섬인데 때묻지 않은 자연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간다면 꼭 가볼 것입니다. 경비행기 이용하는데 경비행기 운임도 왕복 80달러밖에 안 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8만원, 9만원 정도이니까 저렴하고 비행기 타는 것만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저당 티니안 섬에 갔다 온 분들은 뭐 전부 아주 환상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이판 섬과 비교하면 사이판은 도시고 티니안 섬은 아주 한적한 시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시다. 여기 이 비치가 타가 비치인데 고대 타가 왕족의 전통적인 물놀이장이라고 하는데 엄포가 생기고 완전 물놀이장 같이 보이죠. 그리고 출로 비치가 있는데 모래가 별 모양으로 생긴 유명한 곳인데 별모래가 찾으려면 뭐 조금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블루홀이 있어가 바위 틈 구멍으로 물이 솟구치는 곳인데 이 햇빛의 방향에 따라 갖고 무지개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타섬입니다. 그 사이판에서 상당히 멀었어요. 로타섬까지 가는 데는 30분 정도에 비행기 삭도 200불 정도 한다고 하는데 운행도 그 격일로 운행한다고 합니다. 괌에서 차를 더 가깝고 괌에서는 그 매일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로타섬은 하도 사이판은 도시고 티니안 섬은 시골이고 로타섬은 뭐 산골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밑에 있는 로타섬 대표적인 비치인 테테로 비치 같은 경우는 이 넓은 비치 사람이 뭐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위밍홀이 뭐 유명한데 바위로 해갖고 이런 식으로 이제 스위밍홀이 자동 생성된 건데 이거 말고도 뭐 로타섬이나 티니안 섬에는 볼 것이 많은데 제가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만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액티비티인데 바닷가는 뭐나 해도 뭐 스노클링인데 이제 사이판 스노클링에 상세히 보시려면 여기를 누르시면 되고 가격을 보시려면 여기를 누르시면 참고사항들이 나옵니다. 스쿠버 다이빙을 지구의 3분의 1 바닷속 세상에 궁금하면 스쿠버 다이빙을 좀 용감하시면 하면 될 것이고 뭐 체험 다이빙을 하셔도 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때묻지 정글을 원하시는 분들은 정글 투어를 하면 되고 어린애를 데리고 갔다 하면 워터파크 가시면 좋을 것 같고 화끈하게 짜릿함을 느끼고 싶다면 스카이 다이빙을 하면 되고 어른들을 모시고 가셨으면은 뭐 시오크 해본다면 좋겠습니다. 파라세일링, 제트스키, 카약, 잠수함 투어 이것도 뭐 어른들 모시고 갔다면 뭐 안 좋겠습니까? 또 연인과 함께 가셨다면 선셋 크루즈 하면 뭐 석양과 함께 환상적이 되겠죠. 또 사이판에 있는 저렴한 경비에는 아까 그 티니안 섬이나 그런 데로 가기 위해서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뭐 저렴하니까 괜찮겠죠. 그리고 뭐 여유가 있다면 이국적인 멋진 디너쇼를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맛집을 설명드리면은 각자 클릭을 하시면 간단한 설명이 나오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참치입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저희들이 먹는 참치는 전부 냉동 참치고 여기서는 이제 냉동 참치가 아니고 금방 잡은 참치라 갖고 아주 맛이 있다 하더라고요. 판매하는 곳은 그 한국 식당에서 판매를 대부분 한다 한 5만 원 정도 해서 3명 정도 먹을 양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추천드리고 그다음 쇼핑은 이걸 보시면 되고 또 알아두면 좋은 팁에 뭐 처숙박이 애매하면 찜질방 또 가시기 전에 소셜 커머스에서 보면 아주 저렴한 어떤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렴하게 다이빙하시려면 여기 보시면 되고 사이판은 저녁 9시에서 아침 7시까지 주류를 구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이판 정보를 보시려면 여기를 누르시면 저희들이 이제 사이판 어떤 뭐 일정하고 경비 썼는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정보와 오류가 있다면 연락 주시면 좋겠고 다른 가이드북이나 맵북을 보시려면 아래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판 맵북을 폰에서 시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판 맵북 앱을 누르시면은 상용표 실행이 되고 GPS는 제가 일부러 꺼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이판 맵북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예, 확대를 하면은 아까 폰에서 똑같이 마나가섬, 마이크로비치, 모교야 시장 이런 식으로 쭉 전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알러버 사이판이나 구구마트 위치도 이렇게 전부 나타납니다. 각자 누르시면은 예를 들어가 탑부차오산이다 이래 누르면 탑부차오산의 설명으로 이동합니다. 폰에서 제가 시연을 간단하게 이제 해보여 드렸고 이 사이판 가이드북이나 맵북의 다운로드는 유튜브 화면 아래 있는 설명문에 URL이 명기되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이판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